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솔루션 장희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하는데요. 역시 김광산 변호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하던 이야기인지 이어서 계속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가해자로 몰린 남성이 실제로는 죄가 없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요?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사건이 많고.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건 분명히 여자에게 당한 거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고 안 나온 사건이 있어요. 그럼 왜냐하면 무죄가 안 나온 거면 그 남자는 굉장히 억울한 거죠. 억울한 상태로 그런데 형을 저희 이제 심정적으로 볼 때는 이건 정말 무죄가 맞다. 그런데 우리에게 유리한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렇죠. 무죄를 선고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면 법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이제 성범죄에 좀 특성이 있죠. 그러니까. 성범죄는 은밀한 장소에서 둘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말과 피의자,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 말 중에서 누구 말이 진실이라는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헌법은 무죄 추정 원칙인데 성범죄에서는 거의 피해자 말을 전적으로 많이 신뢰를 하기 때문에 네. 마치 유죄 추정의 원칙처럼 예. 약간 법 운영이 좀 그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해자로 몰린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고, 예. 또 피해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이제 심심치 않게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가해자로 몰린 남성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나라 법이 유죄 추정의 원칙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유죄 추정의 원칙처럼 오인하기 쉬운 성범죄에 있어서만큼은 작정하고 이 남자를 가해자로 만들어야겠다 계산하에 벌어진 만약에 이런 거라면 그런 사례도 가끔 있죠. 더더군다나 가해로 몰린 남성은 증거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를 그러면은 실제로 변론을 해서 무죄라는 걸 밝혀낸 이런 사례들 중에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하고 남성이 상당히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격 차이랄지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유로 이제 헤어졌죠.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이 남성이 예. 이제 퇴근을 하는데 이제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그랬더니 여성으로부터 문자가 온 거예요. 지금 뭐 해? 그러니까 퇴근 중이야. 그러니까 오늘 술 한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남성은 본인도 그날 뭐 굉장히 피곤하고 또 비까지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두 남녀는 이전에 사귈 때 어떤 식으로 사귀었냐면 데이트를 하고 나면 근처에 있는 편의점을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소주, 맥주를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집에 가서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럼 마신 다음에 저녁에 성관계를 하고 다음 날 이제 헤어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둘이 사귈 때는 그게 루틴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만난 거죠. 만나서 술 한잔 할까? 그렇게 술 한잔 하자 하고 역시 이제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지고 남성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똑같이 그냥 예전 데이트할 때처럼 그렇죠, 그날은 그렇죠. 만남을 가진 거네요. 그리고 남성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성관계를 한 거죠. 성관계를 했는데 이 여성이 남성이 성관계를 하고 나서 잠든 후에 본인이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남자가 입었던 파카 하나만 위에 걸치고 그걸 전제 이제 안에 나체죠. 그러면서 그 2층이었는데 2층에서 뛰쳐나와서 경비실한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밖으로 뛰쳐나오죠. 그리고 경비실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경찰이 출동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바닥이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술 먹었던 탁자는 엎어져 있고 깔려있던 양탄자도 완전히 흐트러져 있고 그 침대에도 보니까 뭐 옷 같은 것들이 뭔가 이렇게 서로 실갱이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이제 술을 먹고 골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거기서 체포를 하죠. 일반적인 경찰, 검찰, 법원 또는 뭐 객관적인 사람도 아니 정상적인 여자라고 한다면 강간을 당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체로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더욱더 무게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경찰이 체포를 했는데 경찰이 이제 체포를 하면서 이제 그 흔적들을 다 사진을 찍은 거죠. 찍고 그다음에 여자 몸에 있는 이제 DNA, 남성의 DNA. 남성 정액 DNA, 이제 타액 DNA 이걸 전부 다 이제 검출을 했어요. 검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법정에 이걸 이제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다른 변호사님을 하다가 다른 변호사님이 이건 도저히 무죄를 받을 수 없다. 남성 편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한테 온 거죠. 와서 그 가해자로 몰렸던 그 남성이 변호사님의 의뢰인이었던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예. 전 변호사는 아니, 나한테 인정을 하라고 한다. 이건 무죄를 받을 방법이 없다. 이 정도 사안이면 당신이 아무리 억울하다 하더라도. 근데 이 남성은 나는 도저히 이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저도 상담을 할 때는 무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 남성은 의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내가 믿더라도 이런 정황상 당신이 무죄를 받기는 어려우니 그렇죠. 그럼 일종의 합의를 그냥 차라리 하고 끝내라 뭐 이렇게 일단 저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죠. 일반적으로는 이건 사실 여자가 성관계를 맺고 나서 강간당했다고 나체로 밖으로 나온 사건인데 당신의 말을 과연 믿어주겠느냐. 그래서 당신 말이 100% 사실이다 할지라도 이건 무죄받기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남성은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죄 안 나와도 좋으니까 나의 끝까지 무죄 해달라. 변론을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은 수임을 하게 된 거죠. 어떤 사건을 수임하면 피의자 또는 이제 가해자를 몰린 사람이 네. 이제 대화를 오래 하면 이 사람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무죄를 받으려고 하는지 감이 오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진실이라고 하면 어느 부분 수사 기록이 됐건 이 사람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는 뭐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록을 보는데 기록을 뭐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정사를 하는 거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그런데 이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이제 같이 술을 사가지고 왔잖아요. 술을 먹다가 이 여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이제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남자가 따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피해자의 주장이에요. 이건 여자의 주장이에요. 예. 그래서 같이 담배를 피다가 입맞춤을 하려고 해서 이를 거절을 했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강제적으로 유력을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때부터 거절했고, 그래서 본인의 청바지 입고 있었는데 이 바지를 벗겨서 내동댕이 친 다음에 강제로? 침대로 데리고 와서 나를 강간을 했다. 했다. 그래서 강간하자마자 나는 뛰쳐나온 것이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 목에 이렇게 상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처 있는 사진을 찍어낸 거죠. 그 당시에 찍어놓은 사진을 검사가 이제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이렇게 방바닥에 난장판이 됐다. 강제로 강간하기 위해서 끌고 가면서 저항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가슴에서 남성의 타액이 브래지에서 발견이 됐고, 여성의 속옷에서 남성 정액의 DNA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증거로 제출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여성은 화장실에서 청바지를 벗겨서 내동댕이 치고 끌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와중에 저항을 하다 보니까 뭐 양탄자랄지 아니면 탁자가 탁자랄지. 엎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검사가 제출한 사진을 보니까 청바지에 내동댕이는 쳐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담뱃갑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동댕이 쳤다고 한다면 담배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는 담배를 피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인으로 법정에 섰잖아요. 증인 담배 피우냐? 담배 피운다는 거예요. 자, 화장실 갈 때 주로 담배 피우죠. 담배 피우는 사람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청바지 위에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말보로라는 담배가 있어요. 당신 말보로 담배 피냐? 그랬더니 말보로 담배 핀다는 거예요. 야, 그 여자 담배값이네. 예. 그래서 검사는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사진이었지만 네. 거기에 모순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밑에 청바지를 벗었고 담배 한 가치를 뺀 다음에 담배를 물고 그걸 자기 바지에 올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내동댕이 친 바지라고 한다면 그게 담배값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의 진술대로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벗겨지면서 강간을 당했고 뛰쳐나왔으면 바지 위에 그 있을 수가 그렇죠. 없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증인한테 물어봤죠. 왜 당신은 담배값이 청바지 위에 있는 거냐. 그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도망 나온 다음에 남자는 술 취해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담배를 피운다거나 그래서 그 위에 올려놓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 딱 지적을 했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자는 좀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에 DNA 검사한 거 있잖아요. 속옷 상의 하의에.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이제 증인에게 물어본 거죠. 당신 성관계 후에 나체로 밖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속옷을 입은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제가 도망 나오는데 어떻게 속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어떻게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 검찰이 제출한 증체 메토를 제시합니다. 자 당신의 브래지어에 보면 남자의 타액 DNA가 있어요. 당신의 하의 속옷에 보면 남자의 정액 DNA가 있는데 당신이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입었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남자의 DNA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가 성관계를 강제로 당한 다음에 뛰쳐나왔다는 그 전제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속옷을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속옷까지 다 입었어요. 입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옷을 다 벗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가슴에 묻어있던 남자의 타액이 브래지어에 묻은 거고 자기에게 남아있던 남자의 정액이 속옷에 자신의 묻은 팬티에 거고. 묻은 거예요. 속옷에 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명확해진 거잖아요. 그다음에 일부러 뛰쳐나오기 전에 다 벗고 그렇죠. 알몸으로 당하다 뛰쳐나온 것처럼 나왔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가 굉장히 당황을 하죠. 법정에 당황을 하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고 아 그래요? 또 울기 시작해요. 아니 자기 나는 피해자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가해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DNA 검사 결과를 가지고 증인을 추궁할 때 그 전에 재판장은 이건 당연히 뭐 남자가 했겠지. 이제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다투봤자 뭐해? 나와서 뻔하게 뭐 강간당했다고 할 건데. 그런데 그 청바지에 있는 담배 그리고 그 DNA 검사와 관련된 거에 대해 증인심을 하니까 이 재판장이 확 변하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느껴지죠. 그러면서 재판장이 증인한테 제가 신문을 하고 있는데 변호인 잠깐만요. 해놓고 이제 본인이 막 신문을 하시는 거야. 증인의 여자 증인에 대해서. 그래서 재판장도 무죄를 확신하고 있구나. 무죄 심증이 이제 확실히 잡혔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 목에 있는 맞아요. 그런 목의 상처도 그런 건 사실은 입증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 행위가 아니라는 거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건 다투다가 성관계 하다가 강제로 해서 목에 상처가 입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처 자체가 이전에 했던 행위들이 싹 깨져버리니까 그것 못 믿게 이 되는 상처도 거지. 이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무죄를 받았죠. 그래서 일단 피해자 증인신문 딱 하고 나면 이 사건은 무죄 선고가 된다 안 된다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남성은 변호사님 안 만났으면 진짜 그냥 성범죄자로 몰리고 합의금 물어주고 이럴 뻔한 또 사건이었네요. 다른 뭐 또 변호사 만났으면 그 변호사 또 발견할 수도 있었겠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그 사진을 제출 안 했다든지 그렇네요. DNA 검사 결과를 제출 안 했으면 이건 무죄받기가 불가능해요. 그랬네요. 그 여자의 진술만 가지고 다 인정이 되는데 검사는 오히려 여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해서 냈는데 그 결과적으로는 그 여자가 거짓말했다는 증거가 되어버린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성범죄 가해자의 변호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다 그런 엄청난 성취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체가 힘든 게임이니까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로 몰린 남성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고하게 성폭행 가해자로 몰린 남성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게 솔루션이 있을까 싶긴 한데 일단, 이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일단 어떤 이제 게 대부분의 있을까요? 성범죄 네. 사건은요. 피해자가 억울한 경우죠. 대부분.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대비를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남성의 어떤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적 접촉한다라 할지 성관계를 하면 그건 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리를 행사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그런 걸 하면 그건 범죄 행위다. 그럼 반드시 알아둬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서로에서 이제 합의해서 하는 관계를 이제 전제로 얘기를 한다면 예, 예. 일단 합의해서 전제를 할지라도 이제 하고 나서 여자 감정이 좀 나빠질 수 있거든요.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어. 남자들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음. 또 경우에 따라서 의도적으로 뭐 돈이랄지 합의금을 목적으로 해서 또 고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시점은 어떠한 성관계, 신체적 접촉이 있은 이후에 두루 관계가 어떠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강제추행을 당했고 내가 강간을 당했다고 한다면 두루 관계가 좋아질 수 없겠죠. 그렇죠. 뭔가 사과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연락을 끊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면 뭐 잘 도착했느냐, 잘 도착했어요. 잘 자요, 굿나잇 이런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증거죠. 그래서 이게 간접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남성의 가해자로 몰린 남성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그 사건 이후에 둘의 그렇죠. 어떤 대화라든지 어떤 정황. 여자가 주장하는 성범죄 시점 이후에 두루 관계가 어떠했느냐. 근데 이거는 약간 애매한 게 예를 들어 그런 우리가 왜 직장 내에서 강압적인 어떤 이런 상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왜 우리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정치 스캔들도 그렇고 어떤 이런 스캔들에서도 여성이 강제적으로 일종의 당했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그런 거죠. 그 상하 관계나 인사 관계 때문에 고소할까 말까 예를 들어 이렇게 애매한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생계 때문에 그럴 때 문자가 왔을 때 일단은 뭐 굿나잇 했으면 얘 굿나잇 해놓고 며칠 있다 고소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그런데 직장에서 상하 관계랄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상태가 계속 갖다 볼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이럴 때는 그 굿나잇 그런데 이게 큰 증거는 안 될 수도 여기서 있어요. 이제 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여성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가지고 저쪽에서 뭔가 했는데 거기에 맞장구를 친다던가, 아니면 아주 약간 로맨틱한 말을 던져놓으면 자기가 당했던 것에 주장하는 데서 이게 아주 불리한 요소를 작용해요. 네. 평소에 뭐 쓸 수 있는 뭐 부장님도 잘 주무세요. 그 이 정도는 정도.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부장님 잘 주무세요 하고 뭐 이모티콘에서 굉장히 뭔가 친밀감을 보이는 걸 보낸다랄지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사가 출장을 갔어요. 근데 상사가 술을 엄청 많이 먹여서 강간을 했어. 완전히 뭐 블랙아웃 상태에서 강간을 했어요. 근데 강간당할 때는 알아요. 근데 정말 괴로워요. 그러면 이분이 바로 신고를 했으면 모르는데 앞으로 승진도 있고 또 직장 내 소문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이 출장을 또 계속 다닌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복귀를 했죠. 근데 승진이 달려 있으니까 본인이 뭐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준 거죠. 뭐 계속 부장님, 상무님 하면서.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뭐 둘 관계는 별로 안 좋아졌어요. 회사 내에서 승진도 누락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여성은 블랙아웃 상태에서 강간당한 건 100%예요. 네. 그렇지만 이 여성이 그 뒤에 한 행위들 때문에 예. 본인의 억울한 것이 풀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 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게 이기기 방법이 어렵죠. 없다는 그렇죠, 거죠. 이기기 그 이후 어렵죠. 여성의 행적 때문에. 예. 반대로 남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 이걸 이제 봐라.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뭐 남성 입장에서는 예. 이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예. 사실은 성관계 이후에 어떤 서로의 어떤 좋은 관계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남겨놓는 게 좋죠. 1년, 2년 갔다가 또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신체적 접촉을 했는지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록도 없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여자를 다시 만났느냐, 그리고 같이 뭐 데이트도 하고 했느냐, 이제 그런 증거를 먼저 찾아보죠. 그래서 뭐 신용카드랄지, 같이 밥 먹은 내역이 있는다랄지, 셀카를 찍었는다랄지, 이제 그런 네, 것들을 네. 이제 전부 다 스크린을 하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는 정말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범행 직전, 범행 당시, 범행 직후 이걸 이제 3단계로 이걸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강제로 할 이유가 없다. 그다음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가 있었던 직후. 이후에 서로의 관계, 소통, 음. 태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근데 2년, 3년 후에 하면 그건 굉장히 좀 아니 어려워요. 2년 3년 후가 아니라도 이거는 솔직히 우리 지난주 가해자 편이랑 좀 그러니까 피해자 편이랑은 좀 다른 게 피해자 편에서는 어쨌든 성추행을 당하면 바로 이게 피해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니까 액션을 바로 취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는 대부분 이게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 같아. 만약에 내가 가해자로 몰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여성을 매일 만난다면 뭐 관계가 진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 경우는 결과론적으로 증거를 남겨라라는 솔루션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별로 솔루션이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기도 한 느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법 외적인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건에 있어서는 네. 서로 관계를 맺은 다음에 남자 태도가 잘못됐을 때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합의할 때 그 합의라는 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이 성범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하면 잘해줘라. 아니 성관계 하기 전에 음. 인감도장, 인감증명 가져오라고 해라. 그래서 사인하고 서로 도장을 찍고 해라. 그게 안전하다고 이제 농담으로 얘기를 그렇지. 해요. 응. 그리고 그만큼 그 이거는 합의서는 경계가 없다는 거죠. 우리 예. 법무법인 덧셈에서 발행한 그래서 야. 이걸로 뭐 장사를 좀 하자. 한쪽으로는 그냥 농담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농담으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려운 게 성범죄네요. 그 예. 이제 합의한 성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명확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거절을 해야 하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태가 될 수 그런 있어요. 경우에, 약간 애매하죠. 그렇지만 남성 입장에서는 뭐 노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뭐 이것은 당연히 뭐 합의된 거다. 합의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성관계 이미 시작이 되고 나면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애매하고 이거 거절을 좀 해야 하는데 마지못해 하기는 하는데 하다 보면 또 성적으로 또 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근데 남자가 바로 씻고 나서 나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차가워져. 그러니까 저 남자의 복수를 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고 네네. 내가 성적으로 이용을 당했다. 이것은 나의 완전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어렵다. 이제 적어도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관계 정도 되면 정말 뭔가 서로 정신적, 육체적 그러한 뭔가 호감 그런 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성적 목적을 위한 성관계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범죄로 고소할 가능성도 그게 있고. 법 외의 조언이네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나중에 뭐 성범죄로 억울한 게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셀카를 찍어라, 뭐 문자를 보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호감 있는 상대하고 정말로 서로 합의한 성관계. 그다음에 성관계 그럴 문제가 이후에 없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러면 성범죄로 그러네요. 엮일 염려가 네. 전혀 없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힘든 재판 이렇게 또 전문으로 하시느라고 좀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아니 뭐 직업인데요. 그 찾아오는 분들 중에 억울하게 이렇게 뭐 처벌을 받거나 혹은 뭐 피해를 입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좀 좋은 변론 부탁드리고요. 저희 더 솔루션도 종종 나와 주셔서 또 좋은 도움되는 이야기 좀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